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엔비디아의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정작 속절없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건 또 사실이죠. 추가적인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잠시 우리 장에서도 잘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벤트 그리고 이란의 핵 협상 결과를 주시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핵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도 많이 뒤숭숭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장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이 낙폭을 만회했다라는 점인데요. 다우 지수는 등락을 오가다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 그리고 1.2% 하락했습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도 이란 핵 협상 결과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간밤에 실업 지표가 또 공개가 됐었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총 21만 2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요. 해당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01%에서 거래됐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위안화의 움직임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었죠. 위안화 가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현재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대내외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강세가 계속되진 않을 거란 전망들도 함께 나오는 중이니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97 후반에서 거래됐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의 메인 키워드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닷컴 버블 당시의 시스코 시스템즈와 상당히 비슷하다. 바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발언이었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purchase obligations, 그러니까 구매 약정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과거 닷컴 버블 당시의 시스코 시스템즈와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다만 마이클 버리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엔비디아와 시스코 시스템즈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발언들이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AI 붐의 이 초기 단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이 두 기업을 비교하는 건 좀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3차 핵 협상이 종료가 됐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는 점들이 이 평가들이 현지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란 외무장관의 경우에는 진지한 협상을 가졌고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 협상이 진행될 텐데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런 연준 이사의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또 나왔죠. 올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까지 낮춰야 된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25bp씩 4차례 낮추는 게 맞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그러면서 고용시장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한 빠르게 신속하게 내리는 게 좋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답게 최근에 연준 안에서 이 매파적인 노이즈가 나오자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듯한데요. 과연 비둘기파 쪽에 힘이 계속 실려서 금리 인하론에 이 힘이 더 실리게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외신들이 주목했던 메인 키워드들 체크해봤고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5% 급락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했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하루 만에 반짝 반등이었을까요? 오늘도 기술주는 다시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를 내놓은 엔비디아도 참 실망스러웠는데요. 그 위에 있는 테슬라도 오늘 2%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슈가 한 가지 있어서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수개월 내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실제로는 인허가 확보를 위한 시범 주행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오늘장 투심을 악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오늘 2%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18% 하락한 40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좀 두드러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쉬어간 가운데 M7 안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듯이 얼마 전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던 메타, 그리고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조금은 더 두드러지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살아남았는데요. 실적 발표를 내놓은 이후 엔비디아 수개월 내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빠졌는지는 잠시 뒤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나노바나나 2를 제미나이 앱, 검색의 AI 모드, 그리고 렌즈 기능과 플로 등 전 제품군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나노바나나 1이 나오고 나서 정말 시장의 전체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나노바나나 2는 어떤 업데이트와 함께 어떤 주가 흐름을 가져오게 될지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다음 주부터 연이어 신제품을 발표하죠. 큰 디자인에 대한 변화는 없이 칩만 업데이트 될 것이다라고 월가는 점치고 있습니다. 최대 5종 안팎의 제품군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이에 대한 소식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 열어보시죠. 오늘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출회됐다,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강하게 빨간불을 내뿜은 건 엔비디아였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주 전체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단은 오늘도 약간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어제 엔비디아와 함께 실적 발표를 내놨던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개장 직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확대,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가는 4% 가까운 3.93% 상승하면서 정규장을 마무리합니다.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 이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로는 델과 HP 그리고 시스코일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세 종목 모두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 외에서는 빠르게 올라오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도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오포글리프론이 제2형 당뇨병 임상시험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약 대비 우수한 혈당 조절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를 느꼈다라고 보도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머크까지 함께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 기술주에서 나온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 바로 옆에 단에 있는 금융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너지단, 엑슨모빌도 오늘은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왔던 매기와 수급, 오늘은 간밤에는 양자 쪽으로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이온큐가 긍정적인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주가 21%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최대 5,100만 달러일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3,6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온큐를 따라서 리게티 컴퓨팅도 오늘 5%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기술주 안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 엔비디아 점검하러 가시죠. 엔비디아 쇼크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핀비즈맵 통해서 보셨듯이 소프트웨어단 말고는 전체적으로 낙폭을 받아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간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10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개장한 지 한 2시간 정도 돼서 급락하면서 이 급락분을 말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한 채로 5%대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빠졌을까?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탓일 겁니다. 이 안에서도 좀 빌미를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은 부족했다. 특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AI 구축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가능성 여부가 조금은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유로 몇 가지 제시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엔비디아 주가는 5%대 빠졌지만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구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좀 점검해 본다면 애널리스트 파텔 측에서도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실적 발표 이후 이렇게 부진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의 5%대 낙폭, 이 다다음 거래일에도 이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밤 기술주 상황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을 해보시죠.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브로드컴, 마이크론과 AMD까지 크게는 4%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기술주 안에서의 중심, 그리고 기술주 외에서의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투자 유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심 바로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매스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조금 잃은 듯합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속절없이 밀려나고 있는데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한 줄 평은 엔비디아는 과연 시스코의 길을 따르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발언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들은 잠시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듯하고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소식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무색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밀려난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여기에 또 IMF의 냉정한 경고까지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사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해서 좀 주가가 잘 가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려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굉장히 실적은 잘 나왔지만 결국 그 다음 날은 좀 빠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실적도 말이 안 되게 모두 잘 나왔고요. 그리고 마진율 같은 경우도 75%를 지켜낼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도 결국 그 응답에도 정확히 반응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빠졌던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는 최근에 있는 이 HBM의 가격 상승이 있어서 이게 향후에 과연 이 엔비디아에 있는 마진율을 지켜낼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어닝콜을 하게 되면서 이 재고를 쌓아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장 전반에는 재고를 쌓아놓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지금 이 엔비디아에 있는 GPU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굉장히 큰 질문들은 있었지만 저는 이거는 사실 어떤 기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엔비디아는 결국 이 AI 산업의 증진을 위해서는 결국 이 GPU에 대한 공급을 제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있어서 수급을 맞추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젠슨왕은 재고를 쌓아놓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 점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AI의 어떤 버블론과 함께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발언도 좀 그런 결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워낙 한 2년 전부터 워낙 안 좋게만 보던 분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팔란티어 가지고도 이제 AI 거품론을 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AI라는 거는 사실 지금 산업 전반을 보게 되더라도 어떤 인터넷이 들어왔던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AI를 지금 전환기에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AI를 보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너무 이제 실적적으로만 바라보는 이 지금 시장에서 실적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어떤 기회를 좀 놓치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이 좀 불똥을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걸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어제 오늘 장을 보게 되면 샌디스크는 또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HBF라고 해서 이 낸드를 쌓아 올리는 HBF를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랐는데 결국에는 인프라따는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보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될 텐데 결국 이거는 디램 가격이 이제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 예를 들어 4월에 있을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에 있어서 조금 이제 중국의 디램을 사용할 수 있게 좀 열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 좀 하락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프라단을 좀 상승을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들 첫 번째 이슈로 정리해 봤고요. 자, 방금 전에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이 있어서 또 속보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델 테크놀로지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네요. EPS와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7%까지 급등 중이고요.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코어 위브도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까지 급락 중인 점. 그리고 로켓랩까지 실적을 공개했는데 로켓랩은 실적이 조금 애매하네요. 로켓랩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와줬지만 지금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 하락 중인 점. 정리를 해드리면 델은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 코어위브와 로켓랩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어위브와 로켓랩 같은 경우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 흐름은 조금 아쉬운 상태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종료됐다라고 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해당 이슈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이란 외무장관 쪽에서 먼저 이제 국영 TV에서 제네바 3차 협상이 상당히 좋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다음 주까지 있을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 협상을 좀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JD 벤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성이 보이고 그리고 네. 다만 뭐 여러 가지에 있는 이 이란과의 분쟁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사용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교적 해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증시에는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 보게 되면 이란이 지금 제안한 어떤 카드 중 하나가 이 미국 있는 이 시추 기업들이 이제 이란에 들어가서 석유를 시추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딜들을 제안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이게 분명 이란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들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나긴 했지만 이란 핵 협상에 좀 잘 맞췄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도 했었죠. 다음 주에 이제 빈에서 실무 협상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좀 좋은 내용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좀 좋은 내용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이유는 아무래도 3월이 지나가기도 이제 3월로 들어서기도 네. 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이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군요. 지금부터는 뭔가 평화 쪽으로 가야다만 왜냐하면 6월에도 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막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본인도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실무 협상 단계에서 부디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깔끔하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볼까 하는데 마이런 연준 이사가 간밤에 금리를 4차례 올해 낮춰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CME 페드워치에서 트레이더들이 베팅하는 것보다 뭐 거의 한 2배 정도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런 전망인데 반대로 IMF는 이러면 안 된다. 금리를 한 번 정도 낮춰야 된다고 좀 상반된 그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금리나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뭐 지금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1% 넘게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MF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국제 기구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는 1회에 그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동결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는 최대 2번까지도 그렇죠. 일단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5월에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이제 등재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조금 더 금리 인하 쪽으로 이 분위기가 치우치는 거는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지금 3월보다는 4월 쪽으로 이제 5월로 가까워지는 4월로 갔을 때 좀 금리 향방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IMF는 왜 금리를 이제 1회 정도만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래도 지금 고용지수 인플레이션 혹시 그런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의 부분들도 지금 뭔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세에 따라서 지금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소매업체들이 지금 소비자에게 물가가 지금 전가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하나의 포인트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고용 쪽에 있는 측면들도 지금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 지표도 간밤에 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나라는 포인트는 있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지금 AI로 인해서 지금 산업이 굉장히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사전에 조금 방어하는 관점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안에서 매파적인 노이즈가 최근에 좀 많이 감지되고 있었지만 간만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이렇게 한 방에 금리나 4차례 주장으로 좀 눌러놓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기업단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첫 번째 특징주로는 엑손 엔터프라이즈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테이저건 제조업체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엑손 같은 경우는 이 테이저건을 이제 네. 보통 하게 되면 그래서 뭐 미국에서 테러가 나게 되면 보통 올라가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주력 상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다른 또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AI를 바탕으로 한 왜냐하면 네. 이 테이저건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 바디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바디캠이 경찰이 이제 소지를 해서 바디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데이터가 다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행정 업무에 있어서 AI 혁명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독보적인 데이터 해자를 바탕으로 한 여러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 지금 메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엑손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지난 5개월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물론 실적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네. 그 실적이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공 데이터 업체들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수익률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 이번 분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여전히 엊그제 거의 한 20% 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20% 뛰고 오늘도 네. 거의 5% 넘게 올랐는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체가 굉장히 낮긴 하지만 이런 지금 원래 이제 잘하던 이 뭐 테이저건뿐만 아니라 바디캠을 잘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엑손모빌 지금 엑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좀 AI 기업에 있어서 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GTC에서 혹시 뭐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루빈이나 파인마니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결국 실시간 영상 분석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지금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바디 카메라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큰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TC에서 과연 주인공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엑손 엔터프라이즈 다소 생소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서클이 또 대박 실적을 냈었죠. 후실적과 함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장 기준으로 무려 35% 급등했는데 서클의 최근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뭐 사실 서클은 지난 뭐 7월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뭐 $300까지도 갔다가 네. 지금 신호애락이 있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아마 굉장히 국내 투자자들이 또 힘든 네. 시장을 겪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 실적 쪽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특히 USDC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발행이 많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제도권 안착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약간 지금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 결국엔 3월 1일까지도 내 이 책상에 갖다 놔라라고 얘기를 할 만큼 지금 굉장히 가상 화폐 쪽이 조금 침체돼 있지만 이거를 좀 풀어 나가는 어떤 이번 서클이 좀 그런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에이전트 AI로 가게 되면 결국 이거는 로봇과 이 AI는 결국 뭐 은행 가서 계좌 개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이런 블록체인화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USDC의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도 예전처럼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회복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저는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으면 좋을 이유가 결국 네.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도 2조 달러까지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발행량이 늘어나고 블록체인이 좀 가시화될수록 서클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클과 엑손 엔터프라이즈까지 자세하게 투자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유진투자증권의 김지혁 PB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